엄마, 서울로 와주세요. 제 아이 하율이가 태어났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영상통화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순간 제 호흡이 멈췄어요. 지난 2년간 겨우 형식적인 메시지만 주고받았던 딸이 갑자기 이런 소식을 전하다니. 스크린 속 클레어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어요. 손녀라. 파리와 서울. 그 긴 거리를 끼어넘고 싶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키 디부아입니다. 파리에서 45년 넘게 제빵사로 일해온 67세 프랑스 여성이에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마카롱을 굽던 그 순간 딸 크네어의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한다. 고생했어. 형식적인 말이 제 입에서 먼저 나왔어요. 감정보다 예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 그 멀고 낯선 동양의 도시에서 제 딸이 아이를 낳았다니요. 제 딸 크네어는 2년 전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언어, 그리고 그 먼 거리. 딸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의심했죠. 그 후로 우리 사이는 서먹해졌어요. 엄마, 이름은 하율이에요. 크네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엄마가 필요해요. 손녀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이상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마치 그 작은 생명을 만져보려는 듯이. 언제 가면 될까?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조차 놀랐어요. 크네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올 거예요? 쾌진 달짜를 확인하고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동양, 한국, 그곳은 제가 평생 지켜온 개인주의와 정반대인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감정을 많이 드러내고 사람들이 가까이 지낸다는 그곳에 제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제 오랜 단골 손님 미셀은 제 마지막에 크네어를 맛보며 물었어요. 소키, 은케 후 계획은 세웠나요? 서울에 갑니다. 손녀를 보러요. 미셸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45년간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제가 소키 디부아가 손녀를 보러 한국으로 떠난다니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한국에? 그래서 뭐요? 가면 안 되나요? 나도 모르게 총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사실 속으론 두려움이 컸지만 그건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파리의 익숙한 거리들, 노란빛 건물들, 그리고 오래된 베이커리들. 모든 것을 떠나 완전히 다른 세계로 향하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 작은 베이커리도 이제 조카에게 넘겼어요. 45년 동안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던 손으로 이제는 손녀를 안게 될 거라니. 비행기에 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이다. 딸을 만나고 손녀를 보고 그렇게 한 번만 다녀오자. 하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 여행이 단순한 방문이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잔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손녀는 누구를 닮았을까? 한국에서의 삶은 어떨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한국 음식도 걱정이었어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그리고 젓가락이라는 것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 좀 더 드릴까요? 승무원의 말에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아, 입이 바짝 말라 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었어요. 마치 앞으로 다가올 여정을 밝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 67년 동안 이렇게 큰 모험은 처음이었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낮게 내려오며 한국 하늘에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마치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제 딸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만나게 될 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평생 지켜온 프랑스 제빵사의 태도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감정은 최대한 절제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소키의 어머님. 멀리서 손을 흔드는 사위가 보였어요. 그의 옆에 클레어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2년 만에 보는 딸.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위 김민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인 사위와는 달랐어요. 키가 크고 정장 차림에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딸과 포옹하는 순간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빠르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여행은 어땠어요, 엄마? 그냥 그랬어. 비행기는 항상 비행기지. 입으로 쌀쌀맞게 대답했지만 사실 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이게 하율이네. 작은 아기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 딸의 피가 이 작은 생명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내 눈이랑 닮았네. 무심한 듯 말했지만 사실은 감동으로 가슴이 떨리고 있었어요. 타세요, 어머님. 강남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주차장이 있던 반짝이는 대형 차에 올랐어요. 차는 놀라울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죽 시트, 최신 음악 시스템,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높은 빌딩들과 반짝이는 강,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제가 상상했던 동양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인지는 대기업 전략기획 팀장이에요. 엄마, 큰애어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어요. 우리 집은 강남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쿨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놀라움에 입이 벌어질 뻔했어요.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 궁금증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넓은 현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 이것이 제 딸의 집이었습니다. 구두를 벗고 들어가는 문화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니 조금 어색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큰 침대, 드레싱룸, 그리고 호텔 같은 욕실. 벽에는 스마트홈 제어 패널이 있었고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작동되었어요. 창문을 여시려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조명, 온도, 커튼, 음악까지 모두 자동으로 제어돼요. 이런 걸 다 어떻게 사용해? 내 베이커리는 아직도 손으로 오븐 문을 여는데?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부러움, 충격, 아니면 자부심. 제 딸이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상상했던 동양에서의 고생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저녁 식탁에 놓인 음식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붉은색 갈비찜, 다양한 나물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사위가 준비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머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이에요. 사위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남자가 요리라니.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뭐 그럭저럭 괜찮네요. 총명스럽게 말했지만 사실 요리 맛에 감동받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제 고정관념이 하나둘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가정적이라니. 그것도 대기업 간부가.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그리고 어쩌면 기대감. 낯선 나라에서 저는 무엇을 더 발견하게 될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동양, 내가 상상했던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사실이 묘하게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절대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지만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순간 제가 어디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낯선 침대, 낯선 방.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글 간판들에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요. 저는 서울에 있었죠.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사위의 목소리에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누군가가 제 방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니까요. 개인의 공간과 시간은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금방 갈게요. 거실로 나가자 테이블 위에 차려진 아침 식사가 놀라웠어요. 프랑스식 크루아상과 커피가 아닌 갓 지은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게 아침부터 준비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은 아파트 단지 산책 어때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클레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나쁘지 않겠네. 사실 파리엔의 베이커리에서라면 이 시간엔 두 번째 바게트 반죽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여유롭게 아침을 먹는 것도 45년 만이었죠. 복도를 지나는데 갑자기 이웃 주민이 인사를 건넸어요. 아, 클레어 씨 어머님이시죠?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을 걸어왔다는 점이었어요. 파리에서라면 이웃과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일은 15년을 살아도 없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색하게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내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니. 우중.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민준 씨 장모님 오셨군요. 저희 집에 언제든 놀러 오세요. 1일친 계기 후에요.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친밀감이 불편했어요. 마치 제 개인 공간이 침해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크네요.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니? 엄마, 여기 한국에선 이웃끼리 소식을 나누는 게 일상이에요. 특히 가족 소식은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달려와 인사했어요. 어머님, 조심해서 걸으세요. 여기 돌길이 조금 미끄러워요. 또 어머님이란 호칭이었다. 파리에서는 항상 마담 뒤부아라고 불렸는데 그것도 특별한 경우에만. 엄마, 여기 한국에선 나이 많은 분들을 공경해요. 특히 누군가의 어머니라면 더욱 존중받는 문화예요. 클레어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존중받는 건 좋지만 이런 친밀함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 통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아침에 김치찌개 끓였는데 좀 드셔보세요. 한국 음식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 조금 담백하게 만들었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받는다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사양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왜 이러시는 건가요? 뭐가요? 그냥 이웃이잖아요. 서로 나누는 거죠.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문득 파리의 제 아파트가 생각났어요.
15년을 살았지만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는 곳이었죠. 매일 아침 4시부터 빵 굽는 냄새가 나는데도 아무도 문을 두드려 맛보러 온 적이 없었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큰애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여기선 그런 게 정이에요. 처음엔 저도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얼마나 따뜻한 문화인지 알게 될 거예요. 정, 그 단어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아무를? 샬레를? 어떤 단어도 정확히 맞는 것 같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낯선 경험의 연속이었다. 모두가 어머니니라 부르고 음식을 나누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한다. 친절한데 왜 낯설고 불편하지?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점인가? 창밖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전개가 흐릿한 이 문화? 제게는 낯설고 불편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끌리는 면도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오늘 하루 파리에서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미소를 지었고 더 많은 감정을 느꼈죠. 이것이 점의 힘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인으로서 느끼는 훈안일까요? 서울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하유리를 안고 있던 참이었죠. 누구세요? 큰애어가 인터폰을 통해 물었어요. 나야, 엄마. 문 좀 열어줘. 큰애어의 표정이 갑자기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순간 저도 긴장했습니다. 그동안 사위민준의 부모님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어요. 물론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큰애어가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검은색 생머리에 활동적인 차림새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전통적인 한국 노인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바쁜데 내가 갑자기 왔네. 근데 이분이. 그때 그녀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키 듀보아입니다. 큰애어의 어머니죠.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서툰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민준 엄마예요. 이정기입니다. 사위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전통적이고 엄격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는 친근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큰애어가 서둘러 말했어요. 정희 여사는 소파에 앉더니 바로 하유리를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손녀 좀 보자. 아이고, 또 살이 쪘네. 잘 먹이네, 우리 며느리가. 그녀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하유리를 품에 안는 모습에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소키 씨, 프랑스에서 오셨다면서요? 비행기 타고 오느라 힘드셨죠? 정희 여사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네, 조금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희 여사는 제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잘하고 있죠? 첫 아이라 많이 서투너요. 저도 민준이 낳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솔직함에는 이상한 매력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뭐 하셨어요? 제빵사예요. 빵과 디저트를 만들었죠. 와, 진짜요? 저도 요리 좋아해요. 나중에 프랑스 디저트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어쩌면 이분과는 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를 좋아한다니? 오후가 되자 정희 여사가 큰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반찬통이 가득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이건 두부조림, 이건 소고기 잔조림. 소키 씨, 드셔보세요. 이 모든 음식을 저를 위해 준비했다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같은 손주를 보는 할머니. 아니, 그랑메르네요. 정희 여사의 말에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개경도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라는 사실. 그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연결고리가 갑자기 와닿았어요. 정희 여사는 떠나기 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키 씨, 저희 집에도 꼭 놀러 오세요. 한국 음식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계신 마카롱 만드는 법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녀가 떠난 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불편함과 따뜻함이 섞인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한 권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가 있었어요. 소키 씨, 어제 만나서 반가웠어요. 프랑스에서도 외로웠을 텐데 서울이 당신의 또 다른 고향이 되길 바래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면 전화 주세요. 같이 차라도 마셔요. 이정희 올림. 투박한 프랑스어로 쓰인 그 간지를 읽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인가요? 낯설지만 따뜻한, 부담스럽지만 진심 어린 그 감정.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낯선 도시에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난 건지도 모르겠다고요. 아침 일찍 울리는 아기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새벽 5시. 피곤함에 몸을 뒤척이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어보니 사위 민준이 아기를 안고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침대로 돌아가려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조용히 따라가 보니 민준은 능숙하게 분유를 타서 할리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죠.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민준이 나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율이가 시끄럽게 해서 깨우진 않았나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과점 하던 습관이다. 일찍 일어나는 건 익숙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나요? 네, 아침은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큰애어는 밤중 수유를 하니까요.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하는 남자는 드물어요. 특히 민준 같은 바쁜 직장인이라면 더욱 그렇죠. 회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침에 이렇게 늦게 출근해도 괜찮은가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재택근무가 많아졌어요. 오늘도 오전엔 집에서 화상회의 할 예정이에요. 그 말을 증명하듯 몇 시간 후 민준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회의를 시작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 들어보니 그는 유창하게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율이가 울자 잠시 양해를 구하고 아기를 안아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일하나요? 어머님, 회의를 마친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프랑스에선 훨씬 더 형식적이에요. 특히 남자들은 거의 육아에 참여하지 않죠. 그렇군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묘한 부러움이 일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아직 새벽에 일어나 빵을 굽고 있을 때 딸에게 분유 한 번 먹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후에는 하율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 딸이 아기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일에 너무 바빠서 이런 소소한 순간들을 많이 놓쳤었는데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하율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낯선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추진이에요. 민준 동생이에요.
사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가득 음식 재료를 들고 왔더군요. 오빠가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왔어요. 오늘 저녁 같이 만들어 먹으려고요. 수지는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돕게 되었어요. 음식을 만들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은 프랑스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빵사였어요. 디저트를 만들었죠.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맛있겠다. 저도 디저트 정말 좋아해요. 다음에 한번 만들어 줄게요.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여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닌데? 멋있네요. 저도 일하는 엄마예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순간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싱글맘이라. 쉽지 않을 텐데요. 수진이 잠시 요리를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들죠. 한국도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특히 제 상황에선 더 많은 편견과 싸워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단순히 화려한 아파트와 최신 기술만 있는 곳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여기도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존재하는 현실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어 다행이에요. 어머니, 오빠, 그리고 큰애어 언니. 그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가족의 유대. 이것이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온 저로서는 새롭게 느껴지는 가치였어요. 수진, 큰애어, 그리고 하유리. 이 작은 가족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밤에 제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한국의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가족 중심이면서도 개인의 삶도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함께라는 가치가 있었죠. 프랑스에서의 제 삶은 얼마나 혼자였던 걸까요? 그 생각에 문득 마음 한켠이 쓸쓸해졌어요.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아침 식사 중에 큰애어가 물었습니다. 모임이라니? 저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은 항상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동네 엄마들 모임이에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육아 이야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는 모임이죠. 정희 어머님도 가끔 오세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한국 문화를 더 경험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번 가볼게. 저녁 7시, 우리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일영영영의 여성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자 가져온 음식들이 가득했죠. 여러분, 이분은 제 시어머니예요.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무척 친절했어요. 한 여성은 특별히 저를 위해 프랑스식 쿠키를 준비해 왔더군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한국어와 프랑스어가 섞인 대화였지만 웃음과 눈빛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하유리가 정말 예뻐요. 할머니 눈을 닮았네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묘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럴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충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모임에서 이 여성들은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문득 클레어의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파리에서는 항상 독립적이고 차가웠던 딸이 여기선 따뜻하고 사교적이었죠. 모두들 클레어를 뭐라고 부르나요? 보통은 하유리 엄마라고 불러요. 아이 이름으로 부르는 게 우리 문화예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개인의 정체성이 자녀를 통해 재정이 되는 문화? 하지만 그 안에는 이산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정희 여사가 저를 소개했어요. 이분은 하유리의 다른 할머니예요. 그 호칭에 묘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프랑스에서 온 소피가 아니라 하유리의 할머니였어요. 다음 날
정희 여사의 초대로 김장을 하러 갔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한국의 전통 행사라고 했어요. 정희 여사는 대추에 소금을 뿌리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고, 절인 대추에 양념을 바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건 제빵사 작업 같아요. 각잎이 마치 페이스트리층 같고, 양념은 크림 같아요. 김치를 담그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희 여사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키웠다 했고, 저는 제 이혼과 이 중심으로 살아온 삶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클레어의 결혼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먼 나라로 딸을 보내는 것 같아서. 알아요. 저도 민준이가 외국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걱정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맙죠. 이렇게 좋은 인연이 생겼으니까. 김치를 모두 담그고 나니 우리 손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보세요. 우리 손이 똑같아졌어요. 김치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요. 처음으로 우리는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빨갛게 물든 손을 들고 김치통 앞에서 환하게 웃는 두 할머니의 모습.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큰애어는 정희 여사가 보낸 김치를 건네주었고, 받아들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주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 거죠? 그럼, 물론이지. 망설임 없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파리에 도착한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 여사가 싸준 김치통을 열어보고 용기를 내어 된장찌개 레시피를 검색했어요. 처음 해보는 요리였지만 긴장해서 개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된장찌개를 만들고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엔 내가 된장찌개 만들어 볼게. 지금은 좀 서툴지만 다음에 내가 가르쳐 주면 되겠지. 하율이에게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다고 전해줘. 창밖을 바라보니 제 마음속에 이제 두 개의 고향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나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프랑스. 다른 하나는 제 마음이 새롭게 열린 한국.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러야겠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손녀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프랑스 제빵사의 한국 적응기 어떠셨나요? 문화 차이를 넘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면 중앙에 뜨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클릭해서 함께 해주세요.